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에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앞서 아크네 스튜디오를 설명하면서 언급됐던 브랜드인데요. 1907년 무도회에서 옷을 맞춰 입고 어린 딸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주는 16살에 모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패션 중심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당시 22세의 나이로 이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힌트를 더 드리자면 이 디자이너는 자신의 딸을 위해 아동복을 만들다가 오뜨꾸띠를, 즉 고급 맞춤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만의 색을 가진 원단을 제작하기 위해서 염색 공장까지 따로 갖추고 있고요. 유명한 제품으로는 국민 향수라고도 불리는 동그란 보라색 병의 향수가 있죠.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플로랄프로렌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사샤 슬론의 Is It Just M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랑방인데요. 랑방의 창시자 잔느 랑방은 1867년 파리에서 11번째 중에 첫째로 태어났는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세련된 옷을 디자인하는 등 예술적인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13살 때부터 파리 전역을 돌며 모자 배달을 했는데요. 파리의 길을 외우기 위해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버스 뒤를 따라다니며 길을 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랑방은 리틀 옴니버스라는 별명이 지어지기도 했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그녀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랑방은 16살 때 모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고 1889년 프랑스 패션의 중심지 리드 포브레 생토노르 거리에서 22살의 나이로 브랜드 랑방을 설립합니다. 랑방이라는 브랜드는 프랑스 패션 업체 중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사용하던 파리의 사무실은 아직도 랑방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유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옷을 만들었던 랑방은 옷들이 인기가 많아지자 성인 의류와 장식품, 그리고 남성 의류까지 품목을 넓혀갔는데요. 향수에도 관심을 가졌던 그녀는 1924년 랑방 퍼퓸을 창립하며 의미 있는 도약을 시작합니다. 첫 향수였던 장르 랑방 마이시는 러시아 출신 조향사 마담 제드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랑방 최초의 향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 작품은 1988년에 단종됐지만 2017년에 리뉴얼을 하고 나서 다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1927년 30번째 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우아한 요리병 그리고 플로럴 향이 가득 담긴 아르페주를 출시하며 대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네, 이 향수가 바로 국민 향수라고도 불리는 보라색 둥근 병의 향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브랜드 랑방, 노래 하나 듣고 마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1909년 랑방 하우스는 파리 오뚜꾸띠르 조합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로맨틱하면서도 절제된 스타일로 패션계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비즈나 금속실, 퀄트 같은 다양한 장식도 첨가해서 낭만적인 스타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랑방은 의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감각을 드러낸 디자이너였습니다. 특히 그 의상에 맞는 색깔의 옷감을 만드는 염색 공장도 운영했는데 덕분에 랑방 블루라는 컬러가 생기기도 했죠. 잔느 랑방은 세계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과 기록, 그리고 느꼈던 감성들을 향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던 랑방은 1926년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랑방은 194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외동딸인 마거리트 마리 블랑쉬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지만 마거리트마저도 사망하게 되고 공동 경영자였던 사촌 이브 랑방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랑방이 사망한 이후부터 새로운 향수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 로레알이 랑방을 인수하면서부터 산발적으로 새로운 향수들이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뜻함, 명랑함, 우아함 등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랑방은 2001년에 글로벌 투자그룹 하모니에게 인수되며 내부적인 문제로 이미지 타격, 매출 감소와 같은 하락세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대 타이완의 투자그룹에서 랑방을 인수하면서 랑방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브 생로랑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쫓겨났던 알버 엘바즈가 랑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게 됩니다. 그는 랑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화려함과 로맨틱함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의상들을 선보여 덕분에 2007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랑방은 지금까지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랑방이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역시 여성들에게 국민 향수라고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랑방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매우 많은 조향사가 거쳐갔습니다. 랑방은 192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8종을 선보이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2020년 랑방의 향수 라이센스는 뷰티 업체인 인터퍼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잔느 랑방은 패션, 향수 등 모든 분야에서 선구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딸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로고로 만들고 딸을 위해 아동복을 만들며 의류 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랑방의 상징과도 같은 아르페주를 출시하는 면모를 봤을 때 랑방의 딸은 그녀에게 창조의 원동력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6시 32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 브랜드는 랑방과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폴로 랄프 로렌을 창시한 로렌은 1939년 뉴욕 프롱크프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백인 상류 사회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학창시절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 꿈을 적는 칸을 백만장자로 써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렇게 그는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의 성은 원래 리프시체였는데 백인 상류계층인 앵글로 섹슨의 느낌을 주기 위해 그와 그의 형은 성을 로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할 방법을 계속 생각하죠. 로렌의 가정은 넉넉지 못했지만 그는 패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카키색 치노 팬츠와 옥스퍼드 셔츠를 잘 다려서 입고 다니는 걸 즐겼어요.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남들과 차별된 스타일을 맞춰 입게 되면 기분이 좋았다고도 합니다. 그때 로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부자처럼 입는 법을 알아낸다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17이라는 이른 나이에 패션업계 실무에 뛰어들게 됩니다.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때 의류 매장의 교환, 환불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취향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 시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기도 했고 학문보다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해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중퇴 이후 로렌은 남성 넥타이 제조업체인 리베츠 앤 컴퍼니 판매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때부터 넥타이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넥타이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폭이 6cm 정도로 좁은 넥타이가 유행이었는데 로렌은 그와 반대로 폭을 10cm까지 늘려 두툼한 넥타이를 선보였습니다. 그 넥타이를 본 보 브러멜 업체가 로렌에게 투자를 했고 이를 계기로 이 넥타이에는 폴로라는 이름이 붙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에 차별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로렌은 넥타이 가격을 일반가의 2배로 책정했는데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넥타이는 대중들에게 신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렌의 작품은 상류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상류층을 동경했던 랄프 로렌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넥타이로 성공한 로렌은 브룩스 브라더스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폴로 패션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오늘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에는 더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데요. 로렌은 회사를 차린 후 본격적으로 남성복 라인을 확장하게 됩니다. 아이비리그 스타일로 디자인에 차별점을 주었고 셔츠와 바지, 슈트까지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폴로는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러 가봅시다. 데미 로바토의 Made in the USA. 폴로라는 브랜드 네임 자체는 스포츠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1962년 말을 타면서 자루가 긴 나무망치로 공을 몰면서 골을 넣는 게임인 폴로 경기가 영국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폴로 경기는 당시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스포츠를 좋아했던 랄프 로렌은 브랜드명을 폴로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 폴로의 로고 또한 말을 탄 폴로 선수를 형상화하게 된 것입니다. 랄프 로렌이 상류층을 위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랄프 로렌이 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옷을 파는 것이 아니다. 꿈을 파는 것이다. 랄프 로렌은 말 그대로 드림 마케팅을 만든 선구자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미국 상류층의 스타일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시합니다. 랄프 로렌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평일엔 우아한 수트를 입고 주말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삶을 즐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죠. 옷 안에 아메리칸 드림을 심어 넣은 것입니다. 이 대표작이 바로 폴로 셔츠고요. 폴로 셔츠의 왼쪽 가슴에 새겨진 포니 로고와 24가지 컬러는 원래 선수들이 경기에서 입던 순면 셔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현재 폴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보셨나요? 개츠비와 랄프 로렌은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유명한 짤을 탄생시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개츠비 이전에 위대한 개츠비가 최초로 영화화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개츠비 역할을 맡았었는데 영화 속에서 입고 나오던 옷이 바로 랄프 로렌입니다. 소설 속 전례 없던 호황을 누렸던 1920년대 시대 배경에 랄프 로렌의 상상력을 더해 개츠비의 패션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턱시도와 보타이, 화이트 팬츠와 스트라이프 셔츠, 어깨에 걸치는 가디건, 꽈배기 셔츠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링이죠. 1924년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서 개츠비 룩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랄프 로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주인공이 입은 옷이라는 메시지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브랜드를 더욱더 알리게 하죠.
랄프 로렌은 아직 큰 변화를 맛고 있진 못하지만 변치 않는 클래식으로 연예인 피오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Anyone.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브랜드는 여성들의 워너비 화장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의류부터 가방, 구두 등 패션 부문부터 코스메틱 부문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알제리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디자인 실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디올의 수제자가 되고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구찌에게 인수되며 브랜드명 또한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창업자의 이름을 딴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몰랐던 랑방과 폴로 랄프 로렌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요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보이의 내일이 오면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홍사나, 진행의 저는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